라떼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였습니다.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10분여 개울 옆길을 따라 내려가서 큰 길로 30분 정도를 더 걸어가야 했습니다. 큰 길도 비포장이었고 군데군데 패인 곳이 많아 어쩌다 오가는 차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차가 지나가면 1분여 동안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길이 좁아 대형차 2대가 동시에 교차될라 치면 길 옆 작은 도랑을 피해 배밭 쪽 울타리로 점프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온 사방이 배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큰 길과 배밭의 경계는 가시처럼 뾰족한 철망 울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잘못 피하다가 철망에 찔린 적도 있어서 큰 차들이 오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가용이 귀한 시절이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등교 시간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길이 좁고 위험해 개별 이동은 금지시키고 줄을 지어 노래를 크게 부르며 등교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무리해서 이탈하거나 차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들지 않았다 걸리면 선생님께 꿀밤을 맞곤 했습니다. 학교 지나서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는지 가끔 버스보다 기다란 오렌지색 트럭짐 칸에 군복을 입은 예비군을 가득 태운 화물차들이 10여 대 가까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트럭 앞에 대한통운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어마무시한 먼지를 일으키는 반갑지 않은 존재였지만 함께 등교하는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군 아저씨들이 아침 일찍 이동하느라 음료수와 빵을 지급받았는지 우리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던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여 음료수병에 맞아 다칠까봐 배밭 쪽으로 던져주시며 저쪽이다 라며 방향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굣길에 우리들은 배밭 철조망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대충 떨어진 위치를 파악해둔 음료수와 빵 수색 작전을 벌이곤 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배밭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했고 또 한 가지 똥통을 잘 피해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봄부터 배밭 군데 집채만한 구덩이를 파고 인분을 가득 받아서 저장했다가 거름으로 사용했는데 그 냄새를 맡으며 다니는 등하굣길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똥구덩이마다 가득 찬 똥물들은 몇 주 정도 지나면 먼지로 뒤덮이며 단단한 막이 생기게 되고 잡초들도 무성하게 자라 어디가 흙이고 어디가 똥구덩이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게 됩니다. 저는 빵과 음료수를 찾으러 가더라도 길에서 1m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욕심이 생긴 몇몇 아이들은 좀 더 깊숙한 곳까지 수색을 합니다. 저러다 빠지지. 건너 마을에 사는 한 학년 위 여자아이가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배밭 깊숙이 걸어 들어가다가 조심해! 덩치가 크지 않았음에도 순식간에 가랑이까지 빠지더니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빠져 들어갔습니다. 양 갈래로 묶은 머리통과 양손만 남기고 몸 전체가 빠졌습니다. 누군가 굵은 줄을 내밀어 겨우 똥통에서 꺼냈는데 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책가방을 벗겨주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본 어른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고 온몸에 똥독이 오른 그 아이는 2주 가까이 학교를 오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그 여자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묘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그 시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철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